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지침서. 안녕하세요. 유아로 닥터 이윤지입니다. 수천 마일의 긴 여정도 한 번의 발걸음으로 시작된다. 중국 격언에 나오는 말인데요. 건강하게 사는 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아로 닥터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법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건강지킴이 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 인생은 길고 건강한 순간은 짧다. 노후에 이렇게 아이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 챙기는 유아로 닥터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유아로 닥터를 찾아주신 두 분 선생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안과 김태인 교수,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스마트폰. 생활의 편리함과 재미를 가져다주는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지만 아이도 어른도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는데, 과연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한 것일까? 유아로 닥터 오늘의 주제,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스마트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눈과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장원 씨는 보통 스마트폰으로 뭘 가장 많이 하나요? 저는 이 넓은 인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유아로 닥터 본방의 재방까지 시청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걸그룹들 사진하고 댄스 영상을 보느라고 목이 빠져도 눈알이 빠져도 모를 정도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분명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줬을진 모르지만 건강에는 해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눈 건강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 김태인 교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스마트폰 시대,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김태인 교수. 휴대폰이나 PDA 등의 작은 액정 화면을 흔들리는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시청할 경우 우리 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을 일으켜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나 업무, 게임 등으로 많은 시간을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는 현대인들이 자투리 시간마저 작은 액정 화면과 씨름하게 되면 눈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데요. 흔들리는 차나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든 상태의 빛의 발광이 동반된 화면의 작은 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구는 조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눈의 조절 근육은 평소보다 과도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혹사당한 눈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눈의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눈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 근육의 혹사, 자칫 굴절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눈 깜빡임은 눈물 못지않게 안구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시간 TV 시청 후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뻑뻑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눈물의 증발로 인한 건조함뿐만 아니라 눈 깜빡임의 감소로 인한 윤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안구 건조증은 대개 성인에서 특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잠자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별도의 조명 없이 액정 화면의 불빛에 의존해서 장시간 동영상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려는 피사체와 주변 환경과의 명암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는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또 휴대하기가 쉬운 작은 단말기들이기 때문에 눕거나 엎드려서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자세의 이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눈 근육 운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 특히 성장기의 아동 및 청소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액정 화면을 시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면 보다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cm 이상 떨어져서 시청하라. 1시간 이상 연속 시청은 자제한다. 주기적으로 눈의 조절근을 쉬게 하기 위해 먼 곳을 응시하라. 장시간 시청 시 눈 깜빡임을 주기적으로 한다. 바른 자세로 시청한다. 이때 눕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좋지 않겠습니다. 눈이 피로하다고 식염수 등을 눈에 넣지 말고 어두운 곳을 피하고 가급적이 밝은 곳에서 시청을 하라. 작은 화면 시청 이후 발생한 눈의 이상, 피로감은 그냥 넘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칙들 외에도 무엇보다 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상 발생 시 빠른 진료가 발전하는 여러 기기들을 사용해서 눈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교수님, 실제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눈의 건강을 해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가요? 저희 진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 공간에서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안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환자인 듯 환자 아닌 환자 같은 정상적으로라면 전혀 눈에 이상이 없을 분들인데 너무나 혹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안과를 찾게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한번 나빠진 눈은 다시 좋아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 관리는 평소에도 주의 깊게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데 가끔은 눈에 피로가 오거나 제 눈앞에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시원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식염수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혹시 눈에 안 좋은 건가요? 우리 눈물은 그 물, 염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질층과 점액층이 있어서 윤활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식염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이 식염수에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기 중에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금세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염수를 모르고 눈에 접안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독을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식염수는 조심을 해야겠네요. 근데 앞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교수님, 스마트폰을 사용도 하면서 눈 건강도 지키는 묘책 같은 거 없을까요? 스마트폰의 원래 용도는 사실은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전화하실 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동 중이거나 어디 앉아서 뭘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쓰시겠지만 집에 계시거나 실내에 계실 때만이라도 큰 화면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고요. 또 요즘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눈을 맞추고 서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소원해진 관계도 회복을 하고 눈 건강도 지키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기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혹사되는 부위가 또 있는데요. 바로 목 건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목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 교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스마트폰과 목 건강의 관계를 밝힌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교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심지어 식사하는 중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목을 사용할 경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올 수 있습니다. 일자목은 C자형의 곡선을 유지해야 하는 경추가 일자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고 거북목은 일자목이 더 심해져 반대로 곡선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자목과 거북목은 목 디스크의 주요한 원인이자 목 디스크와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질환입니다. 일자목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뒷목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면서 손상되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점차 증상이 악화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와 등으로 통증이 전해집니다. 또 두통이 자주 오고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더 악화되면 손이 저리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습관이 되어 어깨 통증이나 두통 등을 간과하는 경우 목 디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위치해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 목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목이 불편하다거나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손가락이 저리다, 팔에 힘이 없다 등 눌리는 식경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힐 경우 팔이 저린 증상이 악화되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저린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는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환자의 80에서 90%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러나 이런 3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아주 증상이 심한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 증상, 운동이나 감각신경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한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 자세 교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삼가고 목 주위의 근육 및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 시에도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오래가게 되면 이런 목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정말 목과 어깨가 아프기 마련인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목 디스크를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가요? 최근 이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이런 극심한 목 통증을 호소해서 외래로 내원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환자에서 특히 증가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 환자들이 실제 외래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일자목이나 거북목, 심한 경우는 목 디스크까지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 목이나 허리에 안 좋다고 해서 서서 일하는 회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책상 대신 러닝머신도 있는 회사가 봤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이런 목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나요? 네. 고개를 장시간 숙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목 주위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목 주위에 근육통이 생기면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더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목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거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은 목 디스크나 이제 협착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합니다. 만약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판정을 받으면 꼭 치료를 해야 하는지, 또 만약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개선한다면 정상목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진단받게 되면은 생활습관 교정이 무엇보다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라 하더라도 관절이 괜찮은 경우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정상목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한데요. 특히 생활습관 규정에서 너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 목을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빼는 습관을 좀 자제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했다 그러면은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해서 목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목 건강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목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요즘 대세 걸그룹은 누가 인기 있나? 떴다. 아하! 어기 좋아 나도 내 발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는 많이 걸으면 안 되고요. 쉬시면서 압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권하는 것은 냉찜질입니다. 뜨거운 찜질은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냉찜질을 얼음을 비닐에 싸서 이 발목 주변에 대주고 차갑게 찜질을 해주시고요. 아까 붕대 같은 걸로 압박을 한 다음에 이불 같은 거를 개어서 그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심장보다 발목 위치를 좀 높게 해주면 더 붓기가 빨리 빠지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뜨거.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준다. 두 번째, 부은 발목을 압박 붕대로 감싸준다. 세 번째, 다친 다리를 높은 곳에 위치한 후 휴식을 취한다. 발목 근육이 튼튼하면 발목을 절대 삐끗하지 않아요. 응급처치법이 필요할 땐 언제나 저 창원을 찾아주세요. 헬프미.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30대 훈남 청년입니다. (30대) 훈남을 모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업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으로 저희 닥터룸에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허우대는 좀 멀쩡해 보여도 아픈 데가 정말 많거든요. 예, 목도 아프고 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라식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유민홍 의뢰인. 과연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33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민홍 의뢰인. 2년 전부터 목과 어깨,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컴퓨터 한번 시작을 하면 거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보고 또 기본적으로 한 2시간? 거의 1시간에서 2시간은 아무렇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은 온몸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뻐근하죠. 예. 평소 자세도 좋지 않을 뿐더러 집중을 하고 있으면 상체가 앞으로 더욱 심하게 쏠리는데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괴로워지는 또 한 곳, 바로 눈. 하루에 1~2번 정도 여기 요 안쪽이 되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되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비비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오빠 그만 비비라고 맨날 막 소리도 나요. 뽀꼬뽀꼬뽀꼬 하면서 소리도 나서. 근데 저번에는 너무 간져서 좀 오래 이렇게 비볐더니 요 안쪽이 살짝 붓기도 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눈과 척추의 통증을 달고 다닌다. 항상 제때 식사를 챙기는 의뢰인. 두부를 좋아해 하루에 한 끼는 꼭 두부를 먹는다는데 두부 마니아 유민홍 씨가 소개하는 두부 요리법. 씻어요. 그리고 나서 털고 그다음에 접시에 놓은 다음에 두부에 송송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포인트. 참기름 그래서 살짝 뿌린 다음에 이게 점심이에요. 깔끔하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참기름 뿌린 두부와
과일 몇 조각으로 점심을 먹는 그. 건장한 성인 남성치고는 양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좀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겠어 밥은 조금 아침에만 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만 먹고 점심에는 그냥 간단히 먹는 걸로. 이게 뭔지. 멀티 비타민 C 2개를 이렇게 한 번에 밥 먹고 나서 점심에 먹습니다. 하루에 딱 2알. 부족한 영양은 비타민으로 보충해주고 소화도 시킬 겸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그.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데 주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세요? 네. 자주 보죠. 매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보기도 하고, 뭐 찾아보려고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아무 일 없이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유민홍 의뢰인. 과연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네, 유민홍 의뢰인의 일상을 보셨는데요. 장원 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딱 봐도 이 목과 어깨가 아픈 이유를 알겠네요. 이 작은 노트북에 이게 쪼잔하게 수그려서 매일 이렇게 작업하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요것만 딱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두부에 참기름을 발라서 먹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디서 보고 배우신 거예요? 아니, 뭐 본인만의 장수 비결인가요? 그거는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두부를 좀 먹게 됐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니. 그게 이제 데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본님도. 제가 보기에는 두부가 워낙 또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식습관이나 운동 모두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유민홍 씨의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미리 건강 검진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유민홍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혈액검사와 혈압을 측정하는 기본 검사를 시작으로 폐기능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갑상선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를 진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셀기 안에 약 1cm가 채 안 되는 크기의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혈액 검사 소견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담석의 크기가 1cm보다 작아서 당장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주의를 요하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심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불완전 우각 하단 소견. 하복부 초음파에서 전립선 석회화 발견. 이어서 눈 건강을 살펴보기 위한 안과 검진과 의뢰인이 통증을 호소했던 목과 등을 중심으로 정형외과 검진을 시행했다. 과연 유민홍 의뢰인의 눈과 척추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유민홍 의뢰인의 건강검진 결과 보셨는데요. 일단 1cm 미만의 담석이 발견이 됐어요. 혹시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네, 예상 못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처음 들어봐요. 정형외과와 안과 소견은 마지막으로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닥터룸으로 이동해서 두 분 선생님이 유민홍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네, 선생님, 저 라섹을 2번이나 했는데 왜 시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굴절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그 원래 수술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내 조직이 저희가 교정해 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나서 그 원래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계신 굴절 이상만큼을 교정을 합니다. 앞으로 생길 근시나
원시 뭐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미리 교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은 그런 게 진행을 안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시력이 나빠지면 굴절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근시로의 진행, 어떤 퇴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끔씩 그 아침에 일어날 때요, 제가 눈에 여기 이렇게 모래가 낀 것처럼 조금 따끔따끔 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왜 그런가요? 보통 낮에 저희가 생활할 때는 정상적으로 눈물 분비가 일어나는데 밤에 자게 되면 눈꺼풀도 닫아져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눈물 분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어떤 그 눈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은 눈을 완전히 감고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살짝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그 보기에 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랫부분이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라면 아래쪽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게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연구 보고가 최근 된 게 있는데 술 한잔 하시고 나셨을 때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그 눈물의 그 오스몰 농도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음주를 한 경우라면 눈 표면에도 똑같이 알코올이 분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눈 표면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잔 하시고 난 그 다음 날은 눈이 더 불편한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술 먹은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많이 막 따가웠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제가 눈도 따가운 경험도 가끔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그 TV를 보거나 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제가 여기 눈 안쪽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간질간질해가지고 자주 좀 비비거든요. 오른쪽보다 여기 왼쪽. 그거는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이 나오는 상수도가 있고요. 눈에서도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 눈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가 있는데 요쪽 부분에 이제 그 눈물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물이 눈 표면을 덮어서 요 아래쪽 코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먼지, 곽종 그리고 이제 염증 인자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코 쪽으로 모여서 빠지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나 따가움, 자극 증상 이런 것들을 대개는 요 안쪽에서 느끼시게 돼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기가 가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눈 표면이 건조하거나 눈물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비면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비비면은 그럴 때는 좋지 않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많이 깜빡깜빡 하셔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해서 그걸 좀 씻어 주시면 그런 증상들이 좀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라섹 수술하고 이제 안경을 또 끼고 있거든요.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선글라스도 끼고 싶잖아요. 근데 도수를 또 다 넣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렌즈를 좀 끼고 싶은데 제가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렌즈를 껴도 되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굴절 수술을 하게 되면요. 원래 이렇게 둥글었던 각막을 가운데 부분을 깎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컨택트 렌즈는 기존의 정상 각막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달라진 모양의 둥그런 렌즈를 끼게 되면 주변부에서 많이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눈 표면이 굉장히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자극이 되고 또는 충혈이 되고 그래서 아마 오래 착용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짧은 시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렌즈를 끼는 것처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굴절 수술 후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렌즈를 또 제가 사실 한번 껴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잘 안 껴지는데 그것도 혹시 좀 눈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눈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렌즈 끼는 거가 아무래도 조금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 많이 끼셨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굴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렌즈 끼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해지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조금씩 써야 되겠네요. 네. 안 쓰시면 더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과 전문의 김태임 교수의 처방은 굴절 수술 후에도 시력은 떨어질 수 있으니 눈을 혹사시키지 말 것. 잦은 음주는 눈 표면을 따갑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눈 안쪽이 가려울 경우 비비지 말고 인공 눈물 등으로 씻어낼 것. 굴절 수술 후 콘택트 렌즈 착용은 되도록 피할 것.
선생님, 저 운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컴퓨터 할 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 결리거나 이렇게 등 쪽이 좀 뻐근한 통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일을 하거나 특히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이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목에 일자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목은 이제 C자 커브를 가져야 되는데 그 커브가 이제 소실되면서 일자목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자목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별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일자목이 오래 가게 되면은 뒷목 주위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되고 이제 근육의 경직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 주위보다는 주로 이 목 양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 통증이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어깨 쪽으로 뻗쳐가지고 우리 어깨 통증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등 윗부분까지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통증을 이제 방관하게 되면은 이제 두통까지 이제 후두부 쪽에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 자꾸 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목 주위에 있는 통증으로 인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수면 방해를 호소한다든지 그렇게 목 주위에 자꾸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통증이 좀 있어서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도 좀 피로감이 좀 잘 풀리지 않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건가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자목이 오래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 주위에 이제 근육이 경직이나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경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직, 이런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자꾸 근육통이 반복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환자분들이 종종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그런 통증이나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혹시 방법들은 없나요?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고개를 장시간 숙여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세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고요. 너무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노트북 같은 거를 할 때 너무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한다든지 이런 자세는 가급적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너무 앞으로 쭉 빼서 이런 자세는 좀 피하시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하셨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고개의 원래 정상적인 C커브를 밸런스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제 목이 일자목이어서 그런 충분히 건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 주위에 있는 이제 근육이 이 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경직된다든지 그러면은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는다든지 그렇게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목이나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있을 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좀 그 순간적으로 좀 그런 방법은 좀 혹시 없을까요? 사실 일자목에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도 고개를 숙여서 뭔가를 하다가도 목 주위에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을 뒤로 쭉 젖혀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은 그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제가 잠을 잘 때요. 평소에 이렇게 좀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목, 일자목에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자목 있는 분들은 이제 수면 방해도 있고 평상시 수면을 취하는데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이 이제 그런 목 일자목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수면 습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베개를 이렇게 뒤에다 댄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특히 이제 우리가 베개를 베게 되면 요 뒤에다 베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젖혀지게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거는 안 좋은 이 수면 습관이고요. 그리고 똑바로 주무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높은 베개 말고요. 조금 이 완만한 베개를 이 목 뒤에다 놔가지고 살짝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목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라텍스 베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목에 혹시 좋은 라텍스도 건가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라텍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뭐 앞뒤를 바꾸셔서 이렇게 오히려 목 쪽을 더 높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면할 때도 살짝 목을 젖혀서 수면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베개를 비는 건 안 좋고요. 특히 이제 딱딱한 베개, 이제 시골 어르신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한 베개를 이제 디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가끔씩 제가 이제 누워 있을 때 허리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약간 끊어질 듯한 건 아니지만 통증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잠을 자려고 누워 있을 때 그거는 혹시 척추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목이랑 관련이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경추에서 오는 통증은 일반적으로 허리랑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또 허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때 좋아하는 포즈가 옆으로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긴 베개 쿠션이 있어요. 왼쪽 다리를
자세를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자면 이렇게 허리가 좀 편안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혹시 좋은 취침 습관인가요, 제가? 그게 이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이제 허리에 디스크 있는 환자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새우잠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이랑 이 고관절을 굴곡을 해서 우리가 자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에 조금 더 근육이 이완되면서 신경 누린 자세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좀 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자세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완화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증상은 완화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교수의 처방은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할 경우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해줄 것. 작은 베개를 목 뒤에 넣어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잘 것. 수면 시 반복되는 새우잠 자세는 피할 것. 이제 선생님들이 유민홍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건강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네, 유민홍 씨, 네. 빨간불이 나올까요? 초록불이 나올까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관리 잘 했으니까 그린라이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에도 참 그린라이트가 나왔으면 저도 좋겠네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두 분 선생님 준비되셨죠? 자, 유민홍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제가 이렇게 허우대는 좀 멀쩡해 보여도 아픈 데가 정말 많거든요. 목도 아프고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심하게 음주를 한 경우라면 눈 표면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눈 표면이 굉장히 염증이 생긴다든지 자극이 되고 또는 충혈이 되고 지금 눈 표면이 건조하거나 눈물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장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목에 일자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후두부 쪽에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 자꾸 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경직된다든지 그러면은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는다든지 그렇게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 살아있는 야생의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계속해서 도전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산악 자전거 구간으로 넘어간 에딕츠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더욱 길을 재촉합니다.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배에서 내려서 자전거로 갈아타니까 정말 신나네요. 뒤팀들이 선두인 에딕츠의 뒤를 바짝 쫓고 있지만 앞으로 혹독한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유민홍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레드예요? 진짜로요? 교수님. 두 분 선생님 모두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유민홍 의뢰인 네. 기분이 어떠세요? 내심 솔직히 아까 여쭤봤을 때 저는 그린라이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평소에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좀 조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린라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빨간불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분 선생님께 어떤 이유로 빨간불을 밝혀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인 교수님, 어떤 이유로 밝혀주셨나요? 일반적인 환자 한 100명을 주로 세운다고 하면 그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에서밖에 발견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눈인가요, 교수님?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네. 듣겠고요. 김태훈 교수님도 빨간불을 밝혀주셨어요. 예. 네, 엑스레이상 일자목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환자분 평상시 생활 습관도 하루에 컴퓨터, 특히 노트북을 한 4-5시간 정도 습관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목 관리에 상당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향후에 목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의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안과 검진을 직접 해주셨잖아요. 근데 라섹 수술을 무려 2번이나 했는데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도 슬픈 현실인데, 아니 도대체 눈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굴절 수술을 통해서 근시, 난시 혹은 원시 이런 것을 교정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환자에서 이만큼의 조직을 제거하면 얼마만큼 도수의 근시, 난시, 원시가 교정이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기준인데 우리 유민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각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술 직후에는 잘 보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다시 눈이 나빠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주 잘 보이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에는 못 미치는, 그래서 2번이나 수술을 하셨는데도 얇은 도수의 안경을 다시 끼게 되셨습니다. 각막이 다시 자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눈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굴절 수술 경우에 있어서는 잘라놓은 조직이 그대로 있는 게 다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회복력은 별로 도움이 되는 회복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 어렵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유민홍 의뢰인이 앞으로 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왕에 있는 회복력을 저희가 다시 나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눈이 다시 나빠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거나 눈을 혹사시키면 다시 눈이 나빠지거나 더 나쁜 상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소견에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너무 과도한 근거리 작업, 너무 많이 눈을 혹사하는 것은 눈 건강에 좋지가 않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시가 더 진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굴절 수술 후에는 안구 건조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민홍 의뢰인의 안과 소견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정형외과 소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목 소견이 나왔는데요. 교수님, 일자목을 좀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자목을 정상목으로 돌리려면 그 평상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시간 고개를 숙여서 뭔가 장시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목을 너무 장시간 앞으로 쭉 빼는 자세, 목을 앞으로 과도하게 빼는 자세를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목 주위의 근육 및 인대가 너무 과도하게 경직되는 걸 피해주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이 작업을 하시다가도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목 건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저는 평소에 신날 때 이렇게 목 댄스를 이렇게 추곤 하거든요.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겐 목에 좋은 건강 운동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외래에서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따로 이제 시간 내지 마시고요. 일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요. 턱 밑에다가 대시고요. 지그시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제껴주시면 됩니다.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딱 제꼈을 때 목 뒤에가 이렇게 뻐근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 목이 일자목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로 해볼 수 있는 게 손가락 깍지를 끼시고요. 뒷목을 쭉 누르신 다음에 지그시 이렇게 앞으로 쭉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목이나 이런 거북목이 오래되게 되면은 이 목 정중앙보다는 주로 이 목 주위에 있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을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목 좌우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 높이를 일정하게 나란히 유지한 상태에서
지긋하게 눌러가지고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정업 굴곡하고 이제 신전, 고개 숙이는 거랑 제끼는 거랑 그다음 양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되고요. 건강한 목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이야,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목 댄스보다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목 건강에 좋은 운동법까지 배워봤는데요. 이 운동법 잘 실천하셔서 앞으로는 쭉 뻗은 목으로 고통 없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민홍 의뢰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아러 닥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아러 닥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출연 신청란에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